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1분입니다. 예, 참 많이 늦었네요. 예, 늦게 출발한 만큼 빨리 핵심만, 에센스만 쪽쪽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지지율 22%입니다. 체코 덕택의 탈꼴찌. 자, 우리나라 지금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지난주 40%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40%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와서 다시 36%까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36%까지 내려온 배경은 아무래도 이 후쿠시마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진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는 순간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욱더 추락할 것이다. 기시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만큼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비례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때 윤석열과 기시다는 꼴찌 메이트였는데 기시다는 윤석열을 제끼고 윤석열을 떠나서 지금 뭐 지지율이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중위권까지 올라갔어요. 4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저지난주 24%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번 주는 다시 22%로 떨어졌다는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 자, 윤석열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국 모닝 컨설트는요, 이른바 경영 컨설팅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듯이 여론조사 업체는 아니에요.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시장조사를 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이 정상들,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의 이 지지율까지 같이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닝 컨설트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종 기업체들에게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중동은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조중동도 필요할 때는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꽤 여러 번 인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뭐 30%대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도 보면은 국내에서는 40%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30%대라는 얘기를 할 때, 모닝 컨설트를 인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요즘 윤석열이 꼴찌를 맡아놓고 하고 22%를 떨어졌네. 한때 18%까지 떨어졌네. 16%가 나왔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모닝 컨설트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떠버리고 있죠. 정말 이율배반적인 인간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은 꾸준히 거의 맡아놓고 꼴찌를 해왔습니다. 간간히 탈꼴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해 8월 이후 꼴찌했던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꼴찌했던 날이 70%라면 꼴찌 안 한 날은 30%, 꼴찌를 안 한 경우에도 겨우 꼴찌에서 두 번째였죠. 꼴찌 메이트는요, 처음에는 영국 총리였어요. 그 다음에는 기시다 총리였고요. 요즘은 체코 총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체코 총리가 지금 꼴찌예요. 지난주는 처음에 24% 기록을 했어요. 이거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24%를 기록했는데 마크롱보다 앞섰어요. 2% 앞서가지고 뒤에서 세 번째를 했습니다. 체코 총리가 19%, 마크롱이 22%, 윤석열이 24%에서 뒤에서 세 번째였어요. 하지만 이번 주 다시 떨어져가지고 체코 총리가 계속 좀 꼴찌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체코 총리보다 약간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죠. 어느 정도가 나왔느냐? 자, 그래서 몇 퍼센트냐고요? 22%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윤석열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 몇 퍼센트 쭉 올라갑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 뭐 스위스 총리,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 조 바이든이 40%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가 29%로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은 22%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22%.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윤석열 22, 71. 부정평가가 71%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는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이메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받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글쎄 뭐 어디는 ARS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네 없네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ARS를 믿을 수 있고 이메일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이 여론의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ARS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 응답을 하다가 승질나서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바쁘거든. 그 전화를 계속 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응답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는 거겠죠. 뭐 22% 뭐 어떻게 보면 모닝 컨설트가 산출해낸 22%라는 수치하고요. 국내 여론조사 기관이 산출해낸 뭐 36%. 글쎄 둘 다 정확하다기보다 뭐 진짜 여론은 그 사이 어디쯤인가 모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라고는 뭐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하죠. 그동안 윤석열 지지율을 떠받쳐 줬던 것은 이른바 강경책 때문이었습니다. 야당 때려잡고 노조 때려잡고 이런 것들로 지지율을 이끌어왔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 사디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노조고 야당이고 때려잡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글쎄 이게 과연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좀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어떤 정책 역량이라든지 국정 운영 능력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를 하고 말고를 정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집을 지을 때는 흙만으로는 절대 짓지 못한다. 지푸라기도 들어가야 되고 나무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 국정을 운영할 때 항상 강경책, 강공으로만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바보 천치도 합니다. 전두환도 알았고요. 박정희도 알았어요.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는 큰 사달이 날 수 있다라는 것쯤은 그들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이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들이 몰아붙이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강경책을 써왔던 이 대노조 정책, 그다음에 대야당 정책이 서서히 한계에 봉착하고 있죠. 특히 지금까지 검찰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강경책을 이끌어 왔는데 검찰도 이제 드디어 미천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쥐어 짜내는 특수수사로 특별수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만 이제 그 역시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닥 여론의 반영이 안 되고 잘 먹히지도 않는다는 데 있죠. 검찰 수사가 지금 제일 많이 먹혀드는 데는 사실 딱 한 군데예요. 어디? 네. 수박들. 수박들만이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여론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는 이렇게 국정의 실책을 이렇게 뭐 대외 야당 강경책, 노조 때려잡기 이런 걸로 뭐 버텨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이JJ님, 그 다음에 이영진, 빈센치오님, JS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